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이 KPC 키포인트 클래스는 정말 너무도 유명한, 제가 많이 이것저것 여쭙고 자문도 구하는 이동우 교수님을 좀 초대했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우입니다. 네. 목소리 갑이시죠? 네. 제가 말을 아껴야 됩니다. 네. 목소리가 아니,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마이크가 좋아가지고. 아니요, 목소리가. 일단은 뭐 네. 책을 11권 정도 썼고요. 11권을 야, 냈고. 예. 매년 한 권씩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10분 독서라고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벌써 이게 6년이 넘었고 7년째 들어오게 된. 6년째 얼마씩 얼마 버셨는지 대충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저는 그 책을 읽어주는 남자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책을 리뷰하고 있는 거죠. 리뷰하는 남자죠. 그러니까 네. 10분 독서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통해서 네. 뭐 SK, CJ, 한화그룹 뭐 이런 데들 대기업들의 주로 이 컨텐츠가 나가고.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인 기업입니다. 네. 플랫폼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1인 기업. 천추하게 1인 기업입니다. 뭐 숨겨놓은 직원이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없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이만큼의 일을 네. 혼자 갈 수 있을까? 숨겨놓은 직원들이 여러 명 있지 않을까? 저녁에 술만 안 먹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술만 먹으면 가능하다. 그다음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비즈니스 트렌드 사례 분석하고 협상론을 제가 가르치고 있고, 네. 고려대학교에서는 글로벌 일본 연구원 산하에 네. 고령화 사회연구센터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기획재정위원장 제가 맡고 네.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갑자기 일단. 이렇게 막 목에 막 힘들어 가십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네. 예.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동안이신데 저보다 형이세요. 그렇죠. 네. 목소리는 초갑이고요. 네. 예. 스타일은 이렇게 늘 젠틀맨 스타일입니다. 되게 패셔너블한데 지금 카메라를 좀 옮겨서 우리 신발을 좀 찍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신발을 못 찍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상상에 맡기겠고요. 네. 굉장히 신발과 양말을 깔맞춤 하셨어요. 그렇군요. 예. 네. 저는 최대한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그냥 다 까맣게 하거든요. 신발도 까맣게, 네. 양말도 까맣게, 바지도 까맣게. 네. 의외로 너 맨날 똑같은 바지 입냐고 그러는데 그 바지가 되게 많아요. 10대 개 되는 똑같은 바지를. 전 바지를 사면 10대 개를 똑같이 삽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것만 입어요. 그럼 똑같으면 이 구분이 안 돼서 어떤 거는 더 많이 달기 그냥 먼저 다르면 이제 버리고. 그렇군요. 남은 안 뜯은 예. 바지를 입고. 예. 그러니까 바지 허리 이하는 다 똑같이 유지해요. 그러면 한 10년 전에 사셨습니까? 10개? 아니 한 2년 전에 산 것 같아요. 2년 전에. 이제 또 살 차례가 된 것 같아요. 거의. 네. 예. 네. 그 위에만 좀 바꿔 입어요. 네. 그럼 제 얘기를 했네요. 원래 연예인들은 위에만 바꿔 입어도 돼요. 맞아요. 예. 저는 연예인은 아닙니다. 저도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 또 자기 소개 좀 더 추가적으로. 나는 이런 걸 하고 있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마라톤을 2번 완주를 해봤고, 마라톤 2번 완주. 2번 완주를 해봤고, 그리고 성적은 어떻습니까? 한 5시간 정도. 지금 이런 외모에 이런 목소리에 건강까지 하다라는 걸 지금 뽐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철인 3종 경기를 좀 준비를 한창 하다가 하셨어요. 수영은 사실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철인 3종 경기가 제일 어려운 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 잘 안 늘어요. 그런 사실은. 얘기를 들었어요. 사이클이 잘 안 늘고. 의외로 사이클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거칠게 좀 트레이닝을 하다가 후방 십자인대를 좀 다치는 바람에 몇 년 동안은 지금 재활 훈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세요? 그때부터 한 7kg 정도 불어갖고 이게 잘 안 빠져요. 이 몸무게가. 지금 딱 보기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결혼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결혼 중요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뵙고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막 말씀 던지는데 혹시 불쾌하지 않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좀 자기소개의 과정에서 제가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책 소개입니다. 네.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책 소개 제가 쓴 책이요. 네네. 저는 운이 좋게도 좀 어려운 책도 좀 써봤고 쉬운 책도 좀 써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쓴 책은 나는 심플하게 말한다라는 책이었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미래를 읽는 기술이라는 책을 냈고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책은 디스턴스라는 책이에요. 디스턴스. 디스턴스는 사회학에 좀 그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사회적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보통. 네. 근데 그게 에드워드 홀이 얘기했던 사회적 거리 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 거리를 그분은 한 4개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개인적 거리,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네. 거리, 공적인 거리. 네. 이 정도는 친밀한 거리. 아, 예. 네, 아, 친밀한 거리. 감사합니다. 예, 이거 요렇게 가까이 가면 이게 친밀한 거리. 예, 네, 정말 네, 친밀한 거리. 거고. 예. 아. 그 남녀 사이에서는 이 거리에서 네. 조금 더 들어가면 네, 네. 한쪽이 도망가게 돼 있는 아, 거리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럼요. 어. 그래서 에드워드 홀은 인간이 그 거리 때문에 네. 굉장히 아주 인류의 문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사실은 1990년대에 돌아가셨던 분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저는 사실 그때부터 사회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책도 좀 썼지만 좀 네. 쉬운 책도 좀 써봤고 네. 그래서 다채롭게 이 저널리즘 기반에서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디스턴스라는 책에서 강조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음, 뭐 소위 대봉쇄, 셧다운, 소셜 디스턴스 이게 말 그대로 우리 경제를 보여주는 네. 용어들인데 네. 저 경제학적 관점에서 네. 보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개념에서 좀 변화할 미래를 좀 생각해 본다면 디스턴스라는 그 책의 관점에서 좀 어떤 시사점이 또 있을까요? 사실 예. 최근에 제가 만나는 몇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주변에 있지 않아요? 아, 예, 있습니다. 아마 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외향적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네. 내성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적 거리 두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도시에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가 52% 정도, 전 세계 인류가 52% 정도 도시에 있을 거예요. 아,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한 20년 안에 네. 70%대까지 올라가요. 올라간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도시가 지금 계속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2억 5천만 명이 한꺼번에 지금 뭐 이 도시 쪽으로 그런.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는 지금 더 얘기하고 심각하잖아요. 있으니까. 그렇죠. 서울 수도권 외에도 각 광역시로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52%가 아니라 한 7, 80%가 도시에 거주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에드워드 홀 박사는 네. 인류가 이것을 견뎌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문명 네.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야만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고립된 게 아니라 고립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상태로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태로 네.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고립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고독은 네. 자기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근데 고독의 시간들이 사실은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필요한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가깝게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에드워드 홀 박사는 이제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네. 사람은 3가지 차원에서 거리를 잰다고 했어요. 예. 하나가 이제 후각, 예. 예. 그다음에 시각, 시각, 그다음 시각, 그리고 그다음 청각. 청각. 이 3가지예요. 예. 근데 촉각은 어차피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리의 개념이 없는 거고. 네. 자, 후각은 예컨대 자 이제 좀 높은 순서대로 올라가 볼게요. 네. 후각은 엘리베이터에서 만약에 어떤 남성이든 여성이든 향수를 아주 많이 뿌리는 사람을 아침에 만났어요. 그러면 네. 그 향수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이상 네. 불쾌한 경우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아, 좋아하지 않는 그렇죠? 향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코를 막으면 돼요. 예. 사실은 막습니다. 이렇게. 예. 자, 시각적인 경우에는 예. 어떤 측면이 있냐면 시각으로도 거리를 재요. 그러니까 초원의 맹수들은 단 몇 센치 정도까지의 거리도 시각적으로 잴 수 있어요. 그 거리를 왜 재냐면 예. 내가 이 동물을 잡아먹어야겠다. 아니면 네. 저 동물로부터 내가 좀 도망가야겠다. 네네. 거리를 재야 도망갈 수 있고 그렇죠. 거리를 재야 쫓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가까이 갈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시각으로 거리를 재게 되는데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시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시각적인 공간 침해. 현대에서 벌어지는 시각적인 공간 침해. 시각적인 공간 침해. 아주 우스갯소리로 네. 이야기하면 이제 바바리맨이 있을 거고, 그죠? 아 예.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은 도로 위의 폭력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예. 차가 끼어들었어요. 껴들어. 예. 내 공간을 침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 앞에 차와 내가 도달하는 시간은 거의 똑같아요. 예. 그래서 내 공간을 왜 침해하느냐예요. 아 저는 이걸 상상했습니다. 이제 예. 한강뷰 아파트였는데 앞에 더 큰 빌딩이 들어서서 그것도 뷰를 굉장히 잇는 그거는 거. 소송을 부르죠. 예. 저는 그런 상상을 예. 했습니다. 근데 로드 레이지 같은 경우는 예.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야구 방망이를 뭐 가져다가 상대방 차를 뭐 가격을 한다던가 네. 이런 폭력적인 사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음.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음. 청각으로 인한 공간 침해가 뭘까요? 네. 아파트 층간 소음이에요. 그러네요. 이거 사람들 못 참아요. 아. 못 참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서 일어나는 맞아요. 현상들. 이거는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적정한 거리가 생겨나면서 오히려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도 있다 이런 그런 시각이시죠? 부분에 분명히 긍정적 기여도 있다는 거죠, 사실. 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하철을 타게 되면 네. 헤드셋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네. 옛날이라고 해서 헤드셋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원래 워크맨도 있었고 뭐 네. 이렇게 헤드셋 있었는데 요즘 네. 사람들이 헤드셋 쓰고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아무리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도 나 혼자 있는 공간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헤드셋을 쓰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예.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제가 유학 중에 이 한인 대학원생들끼리 이제 음. 같은 학교 대학원생들끼리 이제 뭐 금요일마다 모여서 뭐 이렇게 자리를 가졌었어요. 그 중에는 이제 다양한 학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생물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생물학자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쥐를 키우고 쥐를 죽이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그걸 갖고 실험을 해야 되니까 계속 쥐를 생산시켜야 된대요. 그리고 쥐를 이제 실험하면서 이제 죽이는 일이래요. 자기의 일이 그렇게 자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재밌게. 근데 그 쥐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하나의 수족관 같은 공간이 있으면 쥐가 2마리 있어요. 그럼 쥐가 점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번식이. 네. 그러다가 굉장히 많아지는 순간 서로 죽이고 해서 다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그 규모, 적정한 디스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체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맞아요.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말씀 중에 떠올랐어요. 네, 맞아요. 인간도 네. 동물이에요. 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재밌네요. 도시의 인구들이 더 집중하게 되는 게 그렇게 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파리라고 하는 도시를 참 좋아해요. 네, 네, 왜냐하면 거기서는 어디를 가나 하늘이 보여요. 네, 그 라데팡스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하늘이 다 보여요. 네,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 네, 그다음에 그 앞에 도로에 맞이하고 있는 건물의 앞면은 아예 고칠 수가 없거든요. 아. 그 나라는. 그렇군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죠. 유럽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 뭐 대표적으로는 파리인데 파리 같은 경우는 수백 년 동안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도로 자체도 그렇죠. 사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0년이 지나도 파리는 그대로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약간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파리에서 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네, 식당에서도 굉장히 좁게 앉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식당이 이렇게 넓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명한 식당을 가보면 예, 그 벽면 쪽에 이제 사람들이 쭉 앉고 같이 온 사람들이 마주하게 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려면 이 테이블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네. 테이블 사이가 공간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좁은데도 음. 다른 사람들과 불편함 없이 식사를 해요. 네, 왜냐하면 다른 공간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딪히는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재밌네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파리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동차들이 다 작잖아요. 사실은. 네, 네, 작은 차에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네. 한 그쪽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인천공항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다니는 차들은 다 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시아 쪽이 커요. 왜냐하면 아시아가 그 원래 대제국이 생겨난 게 아시아예요. 네. 첫 번째는 중국이고 두 번째 인도인데 네, 네. 국가가 생겨난 게 아시아의 대제국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네. 바로 쌀을 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쌀을 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대제국들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네. 농경을 할 수 있고 정착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밀을 주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아. 사실은. 그래서 유럽에는 인구가 좀 적고 네. 아시아 쪽 인구가 많은 거예요. 정착하면서 예. 정착해서 쌀 농사 지려면 또 후손들도 많아야 되고. 맞아요. 네. 예. 네.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그 공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을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공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좀 넓은 공간을 향해서 찾아다니는데 네. 프랑스라든가 영국 사람처럼 이미 넓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제약을 뭐 일시적으로 뭐 식당에 가서 뭐 이겨낼 수 있다. 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원래 이 10분 독서를 하기 전에 네. 사실은 이 사회학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네. 이 파리로 유학을 좀 가보자. 네. 그래서 이 거기가 이제 사회학의 출발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이 파리로 유학을 좀 가보자라고 저는 해서 빵의 시작인 줄 알았는데 사회학의 시작이 우리나라에서는 빵이라고 부르는데 그 나라에서는 뺑이라고 그러죠. 뺑. 뺑. 예, 네. PAIN 이게 스펠이 그렇거든요. 예. 예, 뺑이라고 부르죠. 뺑. 예. 그래서 우리 파리바게트가 원래 네. 프랑스어로는 뭐 그렇게 비슷하게 되겠네요. 예, 예, 예. 뭐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영문 이름은 그 파스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블레즈 파스칼을 좋아하는 철학자. 어울리세요. 프랑스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어울리세요. 그랬으면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프랑스를 2번 가봤는데 네. 역시 관점이 다르네요. 자기가 일을 하고 전문으로 하는 이런 영역에 저는 이제 프랑스 하면 딱 2개가 떠오르는데 에펠탑 당연히 떠오르고 에펠탑.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여행에서 제일 네. 기억남는 게 에펠탑이고 저는 이제 프랑스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OECD입니다. OECD가 파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OECD 회의를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파리, 프랑스 하면 저는 OECD가 네. 떠오르는데 네. 역시 자기가 관점과 어떤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 따라서 예. 보는 어떤 대상을 달리 인식할 수 있겠구나. 원래 그럴 수밖에 그럴 없죠. 수 있겠네요. 예. 예,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디스턴스 책에 이어서 네. 다음 이어지는 2번째, 3번째 세션에서는 네. 다음 책들도 한번 소개를 잠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좀 기대하면서 이번 첫 번째 이동우 교수님과 함께하는 KPC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